네, 21번 문제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도 매칭형인데 매칭 속어형 같은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유형들도 요즘 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 가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은 어때요? 22번 문제. 제가 잘못 눌렀죠? 22번 문제. 뭐 무난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해설해 드릴 만한 내용을 리을 선지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리을을 보면 70세 이상 유병인구는 전년 대비 4만 명 이상 증가했대요. 이거예요. 그쵸? 70세 이상 비만 유병인구 전년 대비 4만 명 이상. 이걸 곱해서 빼라는 거예요. 위에 이거 두 개를. 그쵸? 그래서 1049 곱하기 29.7% 마이너스 898 곱하기 3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빼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하나 희망이 들죠? 이게 만약에 30%였으면 둘 다 30%였으면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30%인 경우를 만들어 봐요. 일단 만약에 둘 다 30%면 그냥 앞에 걸 뺄 수 있죠. 빼면 어떻게 돼요? 1049 맞죠? 1049 마이너스 898이니까 이걸 900이라고 가정하면 151이죠. 151. 151 곱하기 30%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뒤에 둘이 곱해지는 게 30%였다면 그러면 이건 1000명이기 때문에 30%가 얼마예요? 글씨가 자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45,000명이 될 거란 얘기예요. 45,000명. 그럼 4만 명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사실은 30%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죠. 어떻게 이걸 처리해요? 30%였을 때랑 비교를 해주면 돼. 이건 30%였을 때보다 작잖아. 그럼 이 차이가 줄 거예요. 이건 30%였을 때보다 크잖아. 빼지는 요소인데. 그러면 또 차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 일단 방향성을 체크하고 불안하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체크해요? 이게 30%였을 때 대비 1% 작아요. 1049 곱하기 30% 대비 1% 작단 말이에요. 그럼 1049 곱하기 30%가 얼마예요? 300이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1%가 작으니까 여기서 3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898의 30% 대비 2% 정도 커요. 898의 30%가 얼마예요? 900에 거의 가까운 수니까 상고 27 하면은 270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2% 정도. 한마디로 5가 더 빠진다니. 이건 그러면 40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처리를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4번은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크게 해드릴 말씀 없는데 딱 이거 정도? 디귿 같은 거. 디귿 같은 거는 최고 강수량과 최저 강수량의 평균이 연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았다. 최고 강수량과 최저 강수량의 평균이 연평균 강수량 이렇게 말했는데 연평균 강수량 그러니까 최고 강수량, 최저 강수량 평균을 구하지 말고 공식이 있잖아요. 얘는 분모가 있고 얘는 10이니까 얘의 이해가 돼요? 이거 대비 이걸 비교시키는 거니까 어때요? 얘를 두 개 더 한 거를 최고 최저 강수량 두 개 더 한 거를 6배 해서 비교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시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그리고 26번도 크게 할 게 없고 27번 풀이 해볼게요. BMI인데 뭐 BMI 뭐 이런 것도 종종 모강 이런 데서는 종종 나왔죠. 기출에서도 옛날에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기출. 아이디어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있으면 비교를 하세요. A, B, C, D를 다 절대 구하지 마시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요? D가 크냐, E가 크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D, E랑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밑에 키가 미터로 1.6, 1.9로 돼서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그 위에 분자가 체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체중은 딱 40% 커요. 36 차이니까. 그게 쉽게 보이죠. 49, 36이니까. 그러면 키 차이가 분모로 들어갈 키의 제곱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겠어요?
그냥 두 자릿수 곱셈 활용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19, 19이 뭐예요? 19 곱하기 19가 뭐예요? 361이잖아요. 맞죠? 맞죠? 16, 16은 얼마예요? 2, 5, 6이잖아요. 이게 40%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40%를 올려준다 생각해보세요. 이거의 40%가 얼마예요? 256이니까 250의 예쁜 40%가 101.5잖아요. 102.4잖아요. 맞죠? 올려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4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D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으로 줄인 다음에 A, B, C를 비교해 봅시다. A, B, C는 어때요? A는 바로 지어야겠죠. A가 꼴찌죠. 왜? 일단 이렇게 대충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확실해요. 맞죠? 얘는 말랐잖아. 그냥 딱 봐도 150cm에 40kg면 마른 사람이잖아요. 180cm에 82. 원래부터 키 뒤에 두 자리랑 체중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네 둘은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데 얘는 마른 분이잖아요. 그쵸? A는 당연히 꼴찌고 B랑 C랑만 비교해야죠. 어떻게 비교해요? 분수 비교하면 되죠. 18, 18, 3, 2, 4. 이 정도 외우고 있는 거 오반가? 저는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17, 17, 2, 8, 9잖아요. 비교해보면 되죠. 10 차이 나고 35 차이 나니까 누구 배율이 커요? 이쪽이 더 이거 4배 정도잖아요. 맞죠? 4배 정도의 계획이 적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28번.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걸 안 하시면 돼요. 뭐랄까 일일이 다 구하시는 거. 딱 필요한 정도만 구하는 걸로 가면 돼요. 예를 들자면 기억선진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7이다라고 했잖아요. A, B, C, D, E가 17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문장을 해석해보면은 A 플러스 B가 7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C 플러스 D는 3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거 두 개 더한 건 이미 10이죠? 근데 구하는 게 17이라고 했으니까 E가 17인지 확인해 보면 되죠? 어떻게 확인해요? 전년도 값을 확인해 보면 되지. 이게 3개 줄었느냐, 3개 준 게 맞느냐 해서 이걸 뭐냐? 이게 3이니까 0이랑 3인 경우가 맞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 A, B를 구하고 A랑 B 각각으로 구하기 위해서 또 무슨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선지를 구할 때 뭐 A, B 각각의 수는 구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각 알파벳을 다 채운다기보다는 딱 필요한 정도만 구하고 넘어간다. 이런 정도의 비효율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만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29번은 해드릴 말씀이 없고 30번은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림으로 30번은 다른 건 뭐 그림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40% 이건 어떻게 해요? 부부 가구 비중 65세 미만 가구의 부부 가구 비중 밑에 있죠? 전체 더할 필요 없이 밑에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대 이걸로 보면 되죠. 10, 42 이렇게 보면은 40% 이상이라는 게 수조 계기로 보면 바로 보이죠. 318, 230이랑 204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40%가 넘을 거라는 게 바로 보여요. 수를 쪼개서 생각하면 100이랑 400이 예쁜 40%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318 얼마 안 더해졌는데 여기서 많이 5%나 더해졌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3%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5% 올라갔다. 10이랑 40이랑 분수 비교한다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죠. 31번. 이런 식의 개념도 종종 나오죠. 기억. 주어진 자료의 수치와 무관히 고용보조지표 1, 2, 3은 실업률에 비해 언제나 높다. 뭐 고용보조지표 1 같은 경우에 실업률에 비해 분자가 크니까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0이면 같을 수도 있죠. 약간 함정 같은 거죠. 뭐 그래서 틀렸다. 이런 게 뭐 주체자 의도고. 니은 고용보조지표 2와 3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다. 2와 3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는 뭐 얼마예요? 뭐예요? 잠재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경제활동 인구예요. 잠재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경제활동 인구예요. 이 중에 실업자 플러스 잠재예요. 근데 이 4개 중에 이 2개의 비율이란 얘기예요. 이 4개 중에 2개의 비율. 그럼 어때요? 상호비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 대비 이거의 비율. 이거 대비 이거의 비율. 쉽게 보이죠? 밑에 게 줄었죠. 많이 밑에 게 더 크게 줄었죠. 3은 지표 3은 잠재 플러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 시간 잠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재 플러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 시간 잠재. 이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이것도 비슷하죠. 잠재분의 경제활동 인구, 잠재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거 4개 중에 실업자 플러스 잠재 경제활동 인구. 제가 잘 2번을 그대로 읽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3번 이 4개 중에 실업자 플러스 잠재 플러스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 플러스 잠재 플러스 시간. 그럼 얘 대비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되죠. 얘 대비 나머지. 얘 대비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늘고 이건 줄었으니까 당연히 줄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호비로 풀 수 있어요. 디귿 18년 20년 동안 고용 보조지표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30% 미만이다. 퍼센트포인트 미만이다. 이것도 상호비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용 보조지표 1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 플러스 이거니까 맞죠?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눈을 크게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제일 커요. 그 퍼센트 차이가 30%포인트 미만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이 퍼센트를 구할 때는 퍼센트포인트 차이를 구할 때는 상호비를 절대 쓰면 안 돼요. 합으로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이게 18이니까 60분의 18 그리고 이게 40이니까 77분의 42 그쵸? 그러면 이걸 30% 올리고 비교해주면 돼요. 그러면 60에 30%가 얼마예요? 또 18이니까 60분의 36 이렇게 해보면은 66, 36인데 이거는 67, 42가 안 되니까 30%포인트로 올리니까 넘쳐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차이가 30%포인트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맞는 선지고 뭐 리을은 그냥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고 넘어갈게요. 32번 볼게요. 기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집중도가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업이다. 어떻게 푸는 거야? 비율만 분수 비교하시면 되죠. 전부 다 이거 분의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비율만 가지고 분수 비교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고 니엔 전국 요식업 자영업자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한 거를 분수 비교해서 절반 이상인지 보는 건데 어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244 대비 257이 13 정도 올라갔어요. 맞죠? 244 대비 257이 13 올라가. 이거 얼마나 올라가? 한 5% 조금 넘게 올라간 거예요. 도소매업이 아니라 요식업이구나. 요식업이에요. 그렇죠. 요식업이니까 다시 어떻게 올라갔어요? 18 올라간 거죠. 그럼 20% 정도 올라갔죠. 18 올라갔으면. 10% 정도 올라갔죠. 10%. 맞죠? 19.4에서 18, 1.4, 1.8 올라갔으니까 10% 조금 안 되게 올라갔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대비 이거를 10% 정도 올려도 50%가 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에 전체 값을 10% 정도 올려도 50% 얘가 50%가 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올려봤자 뭐 720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50% 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디귿 만약 2021년 수도권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모두 신규 창업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중 5년이 경과한 뒤에 남아있는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40만 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모두 신규래요. 그러면 이 자영업 생존율이란 게 있잖아요. 생존율 어때요? 5년이 지난 뒤에 지금 여기 곱하기 여기가 이 도소매업 숫자예요. 거기 여기를 곱하면은 남아있는 그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389만 명 곱하기 24.4% 곱하기 40%, 4.2% 한 개 40만 명 이상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예쁜 40이라는 숫자를 쓰겠어요.
수 단위를 신경 쓰지 말고 수 배열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40이니까 얘가 100이 안 되는지 보자고 할 거예요. 1000이 안 되는지. 안 돼요. 바로 보여요? 이건 400이 안 되고 이건 25가 안 되잖아요. 둘 다 100이 안 되니까 40이 안 되는 거야. 계산 필요 없죠? 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수를 유연하게 볼 수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리을은 비율만 가지고 보면 되죠.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렇죠. 봤는데 뒤에는 제가 막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남은 문제들은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해설 드린 문제만 잘 챙겨가지고 가셔서 이제 리뷰를 좀 하시고 복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풀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